우리 주위에서 보여지는 참 모든 모양들이 저희 염색에 있어서도 수많은 디자인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용의 범위는 내 스스로, 시술자 스스로의 마음만 조금 펴게 된다라면 온갖 것들이 다 올 수 있겠죠. 손님이 찾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님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미용사가 됐을 때만이 저희는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이 고객들, 그리고 또 그런 단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고 저희들이 예전의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은 신규 고객, 새롭게 자라나온 젊은 층들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각도에서 5도만 더 펼쳐보십시오. 더 넓은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 세계는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던 우리 염색의 시장을 보다 보편화, 그리고 보다 더 큰 시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는 그런 미용사가 돼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BTV의 유당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여전히 약속드린 작업을 실시를 해야겠죠. 지금 모델분이 굉장히 긴 생머리, 그렇죠? 긴 생머리, 보통 긴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생머리에다가 또 모질은 상당히 건강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편에 속하고 있고, 염색은 그처럼 많이 했던 모발은 아니고 전체적인 고른 명도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모발 끝 부분으로 갈수록 어떤 물리적인 이 데미지가 초래가 된 것 같아요. 자외선 내지는 또 드라이의 열, 물리적인 손상이 좀 따라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고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잡아갈 것인지, 또 한나의 명도와 채도를 잡아간다고 해도 너무 긴 머리다 보니까, 이처럼 긴 머리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문제, 시간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난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요금적으로는 긴 머리다 보니까 염색에 또 시계 4개 들어갈 것이고, 염색약이 시계 4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우선 가장 먼저 이 싫어지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왜 싫어지는 경향이 생기느냐? 아무리 잘해도 얼룩이 지는 건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이 얼룩을 미리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맹글어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고르게 전체적인 바탕을 맹글어 줄 것이냐의 차이점. 여기는 어떤 명도와 채도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접근해 가는 게 훨씬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손님들이, 이렇게 긴 스타일의 손님들이 오셨을 경우에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변화를 주게 된다라는 것은 곧 내 거리에 소문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거리에서 변화를 주면서 소문을 맹글어 간다라는 것은 내 미용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착점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머리를 싸매고 같이 궁리를 하고, 또 제가 하는 패턴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죠. 이 긴 머리에 이 색깔로 가지고 명채도만 가지고 움직여 간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고 또 젊음을 즐길 줄 알고 또 섹시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고
또 뭐 엘레강스하고 뭐 베리베리라면 좀 그렇습니다. 어감상 상당한 다양한 이 뭡니까 이게 느낌을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이와 같이 일부러 긴 머리는 그 뭐 어떻게 상당히 잘한다고 그래도 얼룩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오니까 일부러 얼룩을 맹글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새가닥 닦기를 가볍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볼라버려요. 이 볼라버리면은 어떨까요? 이 닦게 된다라면은 염색약이 제대로 침투한 부분하고 안 침투한 부분하고 어떤 이 차이가 나겠죠. 그걸 저희는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네이프 부분을 해본들 그처럼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이제 맨 마지막에 저 크라운 탑 부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갈 겁니다. 근데 여기 네이프 부분은 왜 하냐면은 뒤에서 봤었을 때 맨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들은 색감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처럼 새가닥 닦기를 해가지고 염색약을 도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저희가 염색약을 고르게 쭉 도포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처럼 염색약을 도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떨까요? 딱히 따놓은 상태에서 겉부분만 염색약이 묻게 되겠죠. 겉부분만 묻게 되고 안에 부분들은 어떨까요?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채꼴 모양 또 아니면은 일부러 얼룩 무늬 그런 형태가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이 고객들을 맞이한다라면은 분명히 거리의 소문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맹그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잘못 판단하시면은 그 뭐 이 별로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면서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 미용 시장을 너무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봅니다. 저희 같은 이 강사들이 강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특권이라면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요즘의 젊은 층들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색깔을 찾기 위해서 이 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십시오. 새 가닥을 따가지고 그냥 도포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염색약을 다 볼라놓고 난 다음에 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보다는 그 위화감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따놓고 도포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가발에다가 비교를 해 보시든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칸에다가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염색약을 도포를 합니다. 긴 머리다 보니까 갑자기 네잎 부분부터 도포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얼룩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긴 머리일수록 염색약을 도포를 하실 때 바깥쪽으로 갈수록 양을 많이,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이프 쪽, 두피 쪽으로 많은 도포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얼룩이 질 확률이 100%를 훨씬 지나버리게 되겠죠. 두피 쪽으로 갈수록은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가볍게 터치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고, 두피 쪽에서 밖으로 갈수록 브러쉬를 눕혀서 도포량을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중간에 얼룩이 지는 게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죠. 두피 쪽은 가볍게 도포를 해주십시오. 물론 열에 의한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 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긴 머리다 보니까 도포량의 밸런스가 제대로 안 맞아질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긴 머리일수록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을 많이 추진을 해라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면은 첫 번째 블록 닦고 두 번째 블록 도포를 하고 세 번째 블록 닦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은 맨 네이프 부분 쪽은 길게 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마지막에 이 앞쪽에서 투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얼룩이 지는 것을 보여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이프 부분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곡차곡 도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 쪽은 먼저 세 가닥 닦기를 하고 염색약을 볼랐습니다. 근데 이 중간 부분은 염색약을 먼저 볼라놓고 나서 세 가닥 닦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은 염색약을 볼라놓고 난 다음에 세 가닥 닦기를 하면은 도포된 염색약이 이 닦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좀 흘러나오게 되겠죠. 이처럼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게 먼저 따놓고 염색약을 보르게 된다라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염색약이 그 속에 침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죠. 여기에서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조금의 그런 흔적, 그런 느낌이 되겠지만은 네이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결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게 무조건 남을 따라서 모방한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맹글어갈 것인지 연구 개발할 것인지 그것에 포인트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물론 안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뭐마나 염색이나 내가 독차적인 걸 창출해내려면은 그 머리카락을 어느 만큼 망가뜨릴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망가뜨리면서 회복해 갈 수 있는 방법, 그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보고요. 멋내기라는 것은 항상 강조합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줄 것인가, 그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의 고객들은 그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기의 패턴에 맞출 수 있게끔 해달라. 요즘에 커트도 뭐 큐트니 엘레강스니 또 뭐 모던이니 또 페미닌이 참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염색도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 갔을 때만이 거리의 소문은 맹글어질 것이다. 거리의 소문이 맹글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미용실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한 발 앞서서 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매스미디어나 또 이 잡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용실 매출을 올리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보다 더 나은 미용의 문화가 성립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TV에서 강의하시는 모든 그분들의 패턴을 절대 따라 하려고는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를 참고로 오셔가지고 내 독자적인 작품을 맹그는데 좀 우선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송 매개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의 패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제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이디어나 그 나머지 여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맹글어가야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부터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십시오. 어떤 것들에 시간적인 것에 또 경제적인 것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게을러지게 된다라면은 손님들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틈은 샥이니 스트로크니 커트 때문에 굉장히 유행을 창출했었죠. 그게 좀 시들하다 보니까 새로 팔아먹을 제품이 없다 보니까, 상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오징어 먹물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오히려 그 오징어 먹물은 일견에서는 좋은 매출 창출도 됐었습니다만은 더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염색 시장을 완전히 배려버린 결과가 초래가 됐었죠. 이제 그 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고객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폭넓게 이제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이 갇혀져 있던 테두리 안에서 좀 벗어나 주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것 같아요. 부탁이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멋내기 염색을 하실 때는 관자놀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자놀이 부분에 염색약을 도포를 그냥 해버리게 된다라면 멋내기 염색에서는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밝아진다는 것은 실패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관자놀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빗질만 해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잎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사이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크라운 부분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염색약의 도포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멋내기 염색에서의 기본은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새치 커버는 이와 반대가 되겠죠. 저희는 멋내기를 하니까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의 밸런스를 많이, 그리고 두피 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을 좀씩 줄여서 두피 쪽이 밝아지는 것을 예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두피 쪽에 너무 극소량을 도포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발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나쁘게 표현하다 보면은 고르게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겠죠. 근데 이 백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소홀하셔도 이 큰 문제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겹겹이 쌓여져 가지고 그 쌓여진 색소들이 흘러 들어가면은 발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라운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작업이 아니면은 그 흘러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둔화가 되면은 제대로 착색이 색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약을 보르실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보르시는 것보다는 이 염색약을 보르시면서 잘 나와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는 정성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컬러리스트 다니엘 캬르빈이 그런 말을 했죠. 염색을 할 때는 미용사의 혼을 담아라.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 혼을 담아야죠. 혼을 담아가지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혼을 담아서 고객들을 흥분시키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 시기에도 우리 미용실의 매출만큼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크라운 탑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빗질도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덜 묻은 데가 있나 더 묻은 데가 있나 또 비교 분석도 하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발 잘 나와라 라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처럼 네이프 부분과 사이드 부분이 끝나면은 반대편 사이드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크라운 부분의 마지막에는 새가닥 닦기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탑 부분까지 도포가 끝이 나면은 크라운 탑 부분의 어떤 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도포량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염색약 도포가 시술이 끝난 다음 바로 새가닥 닦기를 가죠. 물론 이때 새가닥 닦기를 하실 때 좀 넓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그맣게 세밀하게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닥 닦기를 할 때 염색약을 짜낼 것인가 짜내지 않을 것인가, 좀 강하게 했다면은 염색약이 짜지겠죠. 짜진다라는 것은 이 짜지는 만큼 그 부분의 착색은 조금 덜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얼룩이 우리 육안으로도 좀 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맹글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염색약을 돋보가 끝나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새가닥 닦기를 한다라면은 그처럼 크게 뉘앙스적인 차이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이미 강한 알칼리제에 의해서 모발 속으로 침투가 돼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돋보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양쪽에서 어시스탄트가 있다라면 어시스탄트하고 같이 이렇게 따버리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 앞전에는 제가 호일로 묶어가지고 시술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따가지고 시술을 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검정 머리카락에서 밝게 가고자 할 때도 가능할 것이고, 또 밝은 명도에서 어둡게 가고자 할 때도 가능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좀 더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즐기면서 가는 게 우리 미용실의 어떤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저희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자꾸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저희 미용사들의 어떤 그런 이 모든 것들의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권해보지도 않고 저거는 무조건 안 돼라는 그런 아니은 발상을 이제 좀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크라운 탑 부분에 딸 때도 닦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많이 딸 것이냐, 뭐 조금만 몇 가닥만 닦고 말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닦는 기술을 선보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모델분의 머리가 굉장히 길죠. 거기에다가 이 전체가 같은 명체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면은 이 위에 부분에서 보여지는 그 입체감적인 요소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이걸 뭐 실시를 해봤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유도를 해 나가야 할 시기다라고 저는 봐요. 너무 얼룩이 많이 져도 썩 좋은 느낌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룩이 많이 했다고 해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화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바탕의 톤보다도 다소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면 다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번 바탕을 맹글어 놓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재밌는 현상들을 맹글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컬러는 기술이 아닌 신이 주신 마술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마술을 펼쳐갈 수 있는 미용사야말로 이 손님들한테 지명받는 그런 훌륭한 미용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찾는 손님들은 분명히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백홈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 방치 20분 두고 헹구시면 되겠죠. 이렇게 닦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 그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화면에 제대로 보이시죠? 아마 이 부분들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염색약을 도포하기 전에 꼬아 가지고 염색약을 도포한 부분들이죠. 일부러 하얀 바탕에다 지금 놨습니다. 얼룩이 져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이 위로 올라온다라면 어떨까요? 더 재밌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저희들은 이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긴 머리일지라도 저희가 도포량의 밸런스만 정확히 맞춰준다라면 여기 위에 부분도 지금 염색약을 도포해 놓고 땄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밑에 부분처럼 그처럼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빛이 투과가 돼 가지고 반사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아주 미묘한 단차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된다라면 또 이 모양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겨나죠. 긴 머리일지라도 저희가 도포량의 밸런스만 정확히 맞춰 주신다라면은 어때요? 두피 쪽에 바짝 갖다 붙여도 두피의 온도 차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이 완벽하게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채도감은 레드 보라죠. 보랏빛 띄우는 레드. 이 느낌들 그대로 표출될 수 있게끔 참 재밌는 현상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패턴으로 그들을 좀 속된 말로 꼬셔올 것인지 그 꼬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을 맹글어서 내가 내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전체적인 느낌들이 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햇볕에 나가거나 또 반사가 됐었을 경우에는 더 재밌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돼 있죠. 예, 이 뒤에 부분들이 땄던 부분들인데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아주 미묘한 단차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겨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염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이들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염색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그냥 가볍게 물로만 헹구시고 그리고 케어를 하시면은 참 좋아요. 근데 저희들은 염색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샴푸제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 샴푸제가 참 많이 산성 샴푸제를 쓰는데 산성 샴푸제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산성 샴푸를 씀으로 인해서 염색 직후에는 태색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이 향후 저희 미용실에 염색의 고객들은 자꾸 파생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여러분들 역시도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객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